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과 단절된 상태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한 번은 끊어진 관계, 헤어졌거나 단절됐거나 연락을 끊었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재 관계가 예전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데스는 말 그대로 죽음, 어떤 종결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관계성, 관계 상태가 데스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분명 어떤 썸씽이 있었고 또 지금은 그 썸씽이 끝난 상태,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컵 8번 카드, 관계가 왜 끊어졌냐라고 보았을 때 돌아선다, 포기한다라는 의미의 컵 8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어느 한쪽이 지쳐서 관계를 마무리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관계가 조용히 식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딱 끊어진 느낌이 납니다. 서서히 멀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멀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의 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트리거가 되어서 이별을 맞이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준비된 이별보다는 갑작스러운 이별, 다급한 이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이별은 여러분 쪽에서 이야기를 꺼내신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소드 퀸 카드와 소드 나이트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결단과 결심, 능력과 상처를 수반하는 소드 카드가 두 장 모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그 이별의 순간에 이건 아니다, 더는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 관계는 여기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꽤 단호하게 이 상대에게 이별을 말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별을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를 붙잡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적어도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한 말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의 진심을 보고 싶었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컵 7번 카드와 완드 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끝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그래도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끝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란함을 나타내는 컵 7번 카드에 어떤 기다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하는 완드 퀸 카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계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 관계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양쪽 다 마음을 완전히 닫지 못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과 관계가 일단락된 상태, 여러분 쪽에서 지쳐서 더 이상은 받아줄 수가 없어서 관계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인 듯 하나 속으로는 내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뭔가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상태, 마음의 어떤 미련, 잔여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성, 관계 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내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밝은 마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관계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아마 안 되겠지, 너무 멀리 와버린 거겠지, 이제는 늦었지 하는 체념 섞인 기다림. 관계를 되돌리기엔 늦었지만 그래도 연락 한번 오지 않을까? 대화를 나눠볼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여준 태도, 스탠스가 이 사람에게는 꽤 강하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단호했고 완고했고 이건 끝이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드 5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상황에서 나오면 정말 둘 사이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희망이 없냐, 왜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냐라고 물으면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10 소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 소드, 소드 10번 카드는 이렇게 그림처럼 사람의 등에 10개의 검이 꽂혀서 죽어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소드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 또 소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 과거의 일,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온 지난 날들이 잘못되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 사이에 상처가 깊다, 너무 멀리 왔다, 또 마지막에 조금 날선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넘는 장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좋은 미래를 그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남겼겠지만 이 사람에게도 상처로 남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을 미워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제 와서 좋은 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으로 보여요.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게 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감정만으로 관계를 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드 9번과 펜타클 6번, 별카드, 저스티스 카드의 조합을 보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우리 사이가 좋아질 거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완즈 9번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걸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서 있는 나머지 완드, 나머지 상황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별카드도 어떤 가능성, 포텐셜을 뜻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는 카드입니다. 또 마지막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의 기준, 관계가 이렇게까지 치닫았을 땐 이미 글렀다, 안 되겠다 하는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이 좀 뚜렷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관계에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다. 이미 우리 사이는 너무 멀리 왔다.
꼬일 대로 꼬였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시킨다거나 회복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크게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누어 볼 일, 대화를 해볼 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끝난 마당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관계의 방향성, 결과를 떠나서 속에 있는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그냥 미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면 굳이 끝난 관계에 가타부타 말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카드를 봤을 때,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한 번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선택, 다가오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에서도 보여졌듯이 그 결단이나 다가오는 모습이 재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컵 7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은 마음에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그러나 관계가 좋아질 거란 확신 역시 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겠다, 그 마음이 유지되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컵 6번, 여러분과의 지난날, 여러분과의 과거, 여러분과의 추억에 사로잡히게 된다.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보다는 좋았던 기억, 좋았던 감정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컵 6번은 대표적인 추억의 카드,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때의 순수한 감정을 떠올리는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의 반응이나 대답,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번쯤 대화를 시도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미 끝났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용기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는 큰 용기를 내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 자리에 엠퍼럴, 황제 카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밀고 나간다, 드러낸다 하는 황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보는 건 아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지 아니면 한번 대화하는 것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람이 다가오기는 한다라고 보여져서 여러분이 받아주느냐 마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관계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타워 카드, 제가 가장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다행히도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타워 카드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언으로 풀어보자면,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마냥 다 받아주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밀어내라 라는 뜻도 아니지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히 해라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왜 힘들었는지, 왜 헤어짐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어디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명확하게 말을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저 감정이 남았다고 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안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설사 그로 인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다 하더라도 어영부영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이 마냥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끝나는 게 차라리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만 힘들 것이고 또 같은 문제로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건 없는 재회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카드는 꽤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힘들었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관계가 다시 이어져도 예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는 체념과 미련 사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결국에는 결과가 어찌됐든 여러분과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도를 해오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도는, 그 결단은 확신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쪽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기준 없이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받아주면 관계는 또 예전처럼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여러분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으면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 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또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부디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마음의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와 댓글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썸 혹은 거의 유사 연인 관계에 가까운 관계. 서로에게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했던 관계. 그리고 그 애매함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건 객관적인 몇 개월, 몇 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상 오래되었다입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와 있고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컵, 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점에 여황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분명 어떤 연애적인 기류, 썸씽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너럴 리딩이어서 더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스킨십적인 이슈,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교류나 썸이 아니라 조금 깊은 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컵 퀸 카드가 방해의 요소로 나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이지 않았다.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연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관계성에 놓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펜타클 3번 카드와 소드 8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뭔가 확실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꽤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 상태일까? 이쯤 되면 아닌 건가?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상대방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우리 관계는 뭘까? 이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사람에게 직접 꺼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내가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온 모습이 보입니다.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이지 않고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확신을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확답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대의 입장을 보면 소드 페이지 카드와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랄까? 여러분이 바라는 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매하게 넘겼거나 모르는 척을 했거나 아니면 되려 여러분에게 거리를 둬버렸거나, 그래서 현재 이 관계는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조금은 삐걱대면서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서먹해지거나 어색해진 상태. 연락이 끊어졌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어지고는 있으나 뭔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지금 이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정이 부족하다든지 여러분이 성에 안 찬다든지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이런 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겠다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상대방과 현재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다. 허나 그 관계는 연인도 친구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의 관계, 썸이거나 유사 연인 관계거나 묘한 연애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관계일 것으로 보이지만, 남들에게 연인이라고 소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고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겠다. 그런 분들이 2번 카드를 많이 골라주셨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진중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지언정 그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가벼워서, 혹은 속된 말로 여러분을 가지고 놀았다거나 애정이 부족해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컵 기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타로에서 컵은 감정, 생각, 분위기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뜻합니다. 특히 속마음에서 이 컵 기사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깊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컵 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사 카드들에 비해 행동은 느리고 더딜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또 마음의 깊이 역시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진중하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왜 애매하게 행동하느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나와 있는 타워 카드. 이 사람은 조금 미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꼭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타워 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공든탑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우리가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을까봐,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서로를 원망하게 될까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나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아직 벌어지지 않은, 확신할 수 없는 나중 일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될까봐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관계성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상태. 그래서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되게 모순적인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닌지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지라 여러분에게 확답은 주지 못하고 피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는 중, 고민은 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완드 페이지, 투 완즈, 투 소드,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준다면 좋겠지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다,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생각에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또 어떤 선택이 관계에 더 이로운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피하고 있다, 결단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 내심 여러분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라도 지내자라고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확신을 요구하지 않고 이 애매한 상태를 인정해 주길, 그냥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기엔 마냥 피하는 것 같고 별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이 사람 나름대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감정이 있고 또 진중하다.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혹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깊지 않아서는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고 진중하기 때문에 나중 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확실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현재는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피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 놓인 관계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유까지 제가 다 리딩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관계의 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하는 건 보여지는데 솔직히 그 결단이 긍정적인 결단이겠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민은 정말 많이 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의 자리에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에 너무 잘 맞는 어떤 결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소드라는 원소는 되게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 원소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 결단의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검이라는 물건 자체가 무언가를 자르고 분리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 상처를 수반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이 사람은 고민 끝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면 완드 6번, 페이지 컵, 그리고 더 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 여러분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뭐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도 다들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사내라든지 기존의 관계성이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각자에게 뭐 다른 이성이나 선택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어떤 한 가지가 강하게 걸린다 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 페이지 컵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은 관계에 속박되는 느낌, 종속되는 느낌을 두려워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과 연애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이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정립하고 연인 사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책임이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감정에 무게가 생기죠. 그 갑갑함을 지금 감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에너지가 이 완즈 6번과 더 풀카드의 조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러분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뭐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사정, 현실적인 문제 같이 누군가와의 관계보다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깊고 진실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확신을 요구하고 또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을 붙잡기보다는 스스로 물러서는 선택, 그냥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남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텐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이 텐 소드 카드를 여러분의 상황에 녹여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 관계에 너무 목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을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라고. 깊이 마음을 줄수록 상처를 받는 쪽은 여러분이라고. 이 관계를 아예 잘라내든 아니면 유지를 하더라도 관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이 텐소드 카드는 죽음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뭐 데스나 타워와는 다르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과 여러분은 뭔가 시작점 자체부터 좀 꼬였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그 시작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고
또 상대방이 그럴 의지가 딱히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이 관계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여러분이 중심을 잃으면 여러분만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현실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관계는 오랫동안 애매하게 이어져 왔고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겠다. 개인적인 사정,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겠다.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은 확신을 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확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여러분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 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또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부디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위안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은 재회 아닌 재회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대방과 이미 예전에 한 번은 틀어진 적이 있는 관계, 연인이었다가 헤어졌거나 썸을 타다가 썸붕이 났거나 어쨌든 둘 사이에 좋지 않은 이슈가 한 번쯤은 있었던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두 분이 지금 교류는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뭔가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하는 소드 5번 카드가 시작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어렵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컵 6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컵 6번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회상하는 또 순수한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예쁜 카드이지만 이게 방해의 요소,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게 되면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했을 때 트라우마라고 쓰이기도 해요. 트라우마라는 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두 사람은 한 번쯤 어떤 연애적인 기류가 있었던 사이,
연애적인 썸씽이 있었던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둘 사이에 상처가 있었다. 뭐 감정이 격해졌든 실망이 있었든 어쨌든 좋게만 흘러간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감정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막상 떨어져 보니까 서로의 빈자리가 느껴졌고 그래서 다시 교류를 하게 된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완즈 2번 카드와 컵 3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완벽한 재회, 확실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좋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관계는 정립되지 않았지만 만나면 연인처럼 잘 지내고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계에 어떤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머뭇거려진다라고 해요. 반면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완즈 9번 카드와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매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이 관계가 불편하긴 합니다. 뭔가 확실히 하고 싶은데 너무 관계가 이렇게 어영부영 흘러가는 시간이 길지 않나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확답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렇겠지.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겠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겠지 하면서 나름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상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의 그 긍정적인 감정, 좋았던 추억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 기억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결국 그렇게 됐었잖아. 다시 시작해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망설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애매한 관계가 길어졌겠다라고 보이고 또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지쳐가는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진지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할까? 이런 식으로 마음의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마 직접 물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뭐냐? 앞으로 나랑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런데 돌아온 답은 시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든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지금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지금도 이 상대방과 교류는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관계에 명확한 이름은 붙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과거의 인연과 다시 이어지신 분들, 한번 헤어졌던 상대, 멀어졌던 상대와 다시 교류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겠고, 관계는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이름은 붙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앞으로의 흐름, 관계의 방향성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졌든 성향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든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헤어지긴 했지만 감정은 남아있어서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는 관계. 그래서 복잡한 관계가 생각보다 참 많은데 우리 3번 분들이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속마음을 보는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을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거나 뭐 완전히 멀어질 생각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관계를 딱 단정 지을 생각도 현재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가 편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무책임하고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소수의 경우겠지만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살짝 보여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경우,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도 있겠다 싶습니다. 카드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은 마음 상태, 심플하지는 않은 관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실히 발전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 나름대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타로에서 컵은 마음, 생각, 감정,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뜻하는데 이 컵 에이스 카드로 마음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마음속에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결단, 결심, 이성적인 판단을 뜻하는 이 소드 에이스 카드가 방해의 요소로 나왔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페이지 컵 카드나 투 펜타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성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기도 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매지션 카드와 소드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딱 매지션까지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소드 7번의 의미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가벼움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벼움이라는 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가볍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매지션, 너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정리할 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딱히 없다. 중요한 건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와 더 이어가고 싶다. 일단 지금 좋으니까 이대로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본다거나 가지고 놀 생각이라거나 이런 나쁜 마음, 진짜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든지 붙잡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자체도 조금 모호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작정, 끊어낼 작정도 발전할 작정도 없는 상태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조금은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그다지 좋은 속마음이랄까? 막 애절한 속마음이 보여지지는 않아서 리딩을 하는 제 마음도 그다지 편치는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 앞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당분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시작하지도 않고 완전히 끝내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있기는 한데 그 깊이를 본인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지? 이게 사랑일까 그냥 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들여다볼 만한 계기도 딱히 없다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서로 단절된 시간을 갖는다거나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느껴지는 허전함에 대해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데 두 사람 사이에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모른다, 모르겠다 하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보면 퀸 오브 완즈, 휠 오브 포춘, 행맨 카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지쳐서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그만하자라는 뉘앙스를 보이면 이 사람은 귀신같이 반응을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다정해지고 여지를 주고 흔드는 말을 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흔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겠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놓지도 않는다. 결과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펜타클 기사처럼 조금은 이기적인 태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펜타클 기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사 카드거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거나 나한테 별 이득이 없다 싶은 일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4장의 기사 카드 중에 유일하게 말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보면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예요. 이 허밋 카드는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잡기 위해 더 다가가지도 말고 확답을 안 준다고 감정적으로 밀어내지도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일부러 차갑게 굴 필요도 없다고 해요. 약간 어떤 태도를 취해주면 좋냐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아쉬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는 그렇게 아쉽지 않아. 네가 어떤 마음이든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너와의 관계에 큰 집착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고자세,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해주면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딸려오게,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흥분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의도적인 밀당도 아닌 그냥 흔들리지 않는 태도. 여러분이 그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안달을 내게 된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심해 보이는 태도가 이 사람의 정복욕,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나한테 안 매달리지? 왜 나 없어도 괜찮아 보이지? 하는 생각. 그런 느낌이 이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그때는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관계는 이미 한 번의 상처가 있었고 감정이 남아 있어서 다시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확실한 관계 정립을 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떤 확실한 결단을 내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냥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생각, 유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가도 여러분이 멀어지려 하면 붙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적이지만 여러분을 놓을 생각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이 중심을 단단히 잡으면 되려 이 사람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또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부디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마음의 위안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과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깊이 얽혀있는 관계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은 관계? 하얀 도화지랄까? 깨끗한 도화지의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공적으로 얽혀 있지 않을까. 같은 직장이라든지, 같은 모임이라든지, 같은 집단, 혹은 뭐 겹지인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형식적인 교류가 오가고 있는 사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알긴 아는 사이인데 깊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알게 모르게 둘 사이에 묘한 기류, 연애적인 기운은 느껴질 수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뭐 관계가 썸으로 발전을 했다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굳이 따지자면 썸 직전의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컵 킹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을 뜻하는 컵 카드 중에서도 계급이 가장 높은 킹 카드. 그런데 이 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뭔가 뚜렷한 관계성은 없지만 묘한 기류는 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류나 분위기 자체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서로 너무 선을 지킨다, 거리를 지킨다,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분명히 감정이 있는 건 느껴지는데, 그 기류는 느껴지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랄까?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런 말도 없고 노골적인 표현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선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좋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달까? 누가 먼저 확 다가가질 못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류는 흐르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펜타클 페이지 카드와 소드 4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서, 또 이걸 드러내야 하는지, 이걸 드러내도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멈춰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끔씩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정하다든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은 말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친절하고 배려가 묻어나오고 은근히 나를 챙겨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직접적인 플러팅, 고백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완드 페이지란다. 완드 퀸 카드와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사람이 혹시나 틈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눈여겨보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가온다면 같이 한 발 성큼 다가설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뭔가 이 사람이 어떤 확실한 시그널, 확실한 여지는 주지 않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좋기는 한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쳐가기도 하고 또 괜히 먼저 나서기도 뭐한 게 기존의 관계를 무너뜨릴까봐 괜히 어색해질까봐 여러분 역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너무 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 둘 다 마음은 있지만 확실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해서 가끔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착각하는 건가?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될 듯 말 듯 묘하게 긴장감은 있는데 확실히 시작은 안 된 관계. 연애적 기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관계. 서로 너무 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직은 관계의 어떤 발전이나 뚜렷한 형태는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간질간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질간질하고 설렐 수도 있는데 막상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4번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유쾌하게 느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고 여러분을 이성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 사람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막 솔직하게 말해서 사랑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깊은 감정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을 정도의 감정,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러버스는 연인이라고 불리우는 카드인데 감정의 무게감이 크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성적인 마음, 호감 이런 건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한 단계 발돋움을 하기에 무리 없을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냐, 나서지 못하냐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컵 3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화합, 조의를 뜻하는 이 컵 3번 카드가 방해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나온다라고 하면 부담감을 뜻해요. 부담감에도 참 종류가 많은데 관계에 있어서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또는 관계성 자체에 느껴지는 부담감 등등 종류가 참 많은데 지금 컵 3번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지막에 말씀드린 관계성의 문제,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관계성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실적인 위치, 사내 연애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람만의 원칙이 있다거나 겹지인이 많은 사람은 안 만나겠다라는 기준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만의 고집과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그 기준이 이 사람에게 부담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느껴지는 부담감에 대한 압박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경로라든지 현재 서로가 놓여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부담이 된다라고 합니다. 괜히 잘못 다가갔다가 어색해지면, 잘 되다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만의 이 원칙을 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카드를 보면 소드 퀸 카드, 펜타클 9번 카드, 나인 오브 컵스 카드,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의식적으로 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가까워질 기회가 와도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괜히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다든지 선 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어하지 못한 감정이 튀어나오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진다든지,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말투가 달라진다든지, 괜히 더 챙겨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헷갈리고 갈피가 잡히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컵 9번 카드 같은 경우는 고집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고집이라는 건 이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들과 가치관, 그것들에 만족을 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고수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만의 기준, 가치관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소드 페이지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내려놓았을 때 다가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내에 있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불편함이라든지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일관되지 않고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과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성 혹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됐을 경우, 사이가 어그러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최대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한 번씩은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꾸 같은 직장, 같은 학교 이런 공적인 관계성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약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이 사람에게 조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를 보면 처음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자신의 고집과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든지 대시를 해온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과의 접점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여요. 공적으로든 우연이든 계속해서 마주치고 대화하고 또 여러분과 교류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여져요. 의지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여러분을 향한 호감이나 감정을 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기가 어려워진다,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컵 8번 카드,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나 감정은 충분히 있지만 그걸로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두고 포기하고 돌아선다 하는 컵 8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카드가 완드 페이지 카드, 또 10 완즈 카드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된다 하는 페이지 완즈 카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 하는 10 완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 완즈 카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짝사랑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호감과 관심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거의 짝사랑을 하는 것과 같은
버거움, 그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리에 펜타클 6번 카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조금씩 다가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행동력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카드가 다양한데 이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이고 다가온다고 해서 그 모습이 막 불도저나 폭주기관차처럼 들이대는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막 대뜸 갑자기 고백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떤 확실한 스탠스를 갑자기 취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대신 조금씩 거리 좁히기. 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사적인 연락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여러분에게 사적인 연락, 개인적인 연락도 해오고 사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동안 유지하던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서서히 좁혀 나가겠다, 줄여 나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작정을 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커지고 주체할 수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보여요. 그 과정에서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끈끈해지고 친밀도가 쌓여가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리송하신 우리 4번 분들은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가 완즈 7번 카드입니다. 이 완즈 7번은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이 완즈 7번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조언으로 풀어보자면 절대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답답해도 꾹 참으라고 해요. 이 사람은 본인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본인이 내켜야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면 오히려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지켜야겠다,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버리면 그 긴장감이랄까? 마음의 간질간질함이 좀 사라진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카드는 조바심이 나도, 급해도, 안달이 나도 먼저 움직이지 말 것. 이 사람이 거리를 두는 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대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차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되려 여러분이 좀 멀어진다, 거리를 두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더 안달이 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먼저 다가가지는 말라라고 하네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 지금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선을 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먼저 다가오게 된다라고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은 묘한 기류는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관계. 이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지만 자기의 기준, 또 현실적인 관계성, 상황 때문에 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커지고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점차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 움직임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다가가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면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현재의 자리를 지켜준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다가오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미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마음의 위안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